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큰텀 점프 도전을 하고 있는 FDA 승인 여부 결과가 이제 포드파 골데이터로 오늘 기준으로 D-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3월 FDA 허가 사례와 포드파 골데이터를 한번 현지 사이트로 한번 분석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이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장 초반에는 8% 반등하면서 78,000원 정도 고가 찍고 지금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커뮤니티란에 댓글에 보시게 되면 승인이 만기 꽉 차서 나는 경우가 많나요? 이런 질문들을 몇 번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내용들 팩트 체크 한번 확인해 드리면 FD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타임라인에서 부작용이라든지 허가가 강하게 되면 이런 규정 자체가 뭐 코로나 때는 빨리 해주죠. 그 다음에 2000년 초반에 이 백혈병 관련되는 부분의 치료제가 나올 때는 뭐 앞서서 FDA가 조기에 뭐 승인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일단 많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이 평균치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이 3월 달의 내용을 그냥 제일 최근에 사례니까 이걸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upcoming FDA approval and decision 관련되는 부분 내용으로 한번 비교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3월 6일 해서 이제 SC 파마슈티컬스, ARS 파마슈티컬스 다 이제 나스닥에는 상장사예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3월 6일로 돼 있잖아요. March. 여기로 보시게 되면 SC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는 3월 6일 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3월 6일에 이제 여기는 이제 뭐 보충적 서플리먼트 이제 NDA입니다. 하여간에 일정상으로는 딱 마지막 날에 허가를 줬고요. ARS 파마슈티컬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3월 5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날짜가 보면 거의 이제 맞추어서 하루 정도 차이로 이 허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소환자의 아나필락시스 관련되는 알레르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뭐 주사형을 이제 비강으로 뿌리는 쪽으로 해가지고 FDA 승인 결과 발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3월 12일에 있는 이 타피나마로프 관련되는 이 브이타마 뭐 관련되는 뭐 크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3월 12일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면 본래 작년도 12월 12일에서 내년 3월 12일로 그러니까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 12월 17일에 그냥 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월 12일인데 연장을 했는데 그냥 12월 달에 본래보다는 일주일 뒤 그러면 3월 12일로 연장한 걸로 보면 한 석 달 앞에서 허가가 된 거죠. 이 브이타마 크림 관련된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 관련해서 이 오가논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바이오 뭐 에피스하고도 뭐 협업 관련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그런 이제 회사거든요.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앞에 이제 3월 6일에 있었던 부분들은 첫 번째는 3월 6일에 나왔고 두 번째는 3월 5일에 나왔고 세 번째는 작년 이제 12월 본래보다는 17일 정도 나왔으니까 석 달보다 앞에 나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뉴로텍 이제 파마콜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호주 쪽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니까 이 뉴욕 상장하고는 좀 뭐 관련이 일단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월 20일 관련되는 부분 엘레바 테라피틱스 에리 보세요. 그러니까 캄리르 주마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꽉꽉꽉 채우는 경우는 작년에 이제 회사가 이야기한 대로 둘 다 이제 FDA 허가가 안 돼 있는 약물이다 보니까 엄격하게 해서 이제 작년에는 마지막 날에 이제 결과가 나왔고 이번 주 들어서 본다라고 하면 뭐 마지막에 나오든 뭐 하루 앞에 나오든 거의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빨리 된다, 늦게 된다 이게 아니라 뭐 이번 주에 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차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상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런 약물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어떤 현지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보통 뭐 2주, 뭐 한 달, 두 달, 그러면 이제 리보세린과 캄넬리주막 약의 어떤 뭐 그럼 약효가 떨어지냐 그런 게 아니라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 부분의 병용이거든요. 보통 이제 병용 같은 경우는 허가 약물을 형태로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미국 쪽에서는 대부분이다 보니까 단일요법이 허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병용이다 보니까 이제 일정 자체로 보면 뭐 이번 주 들었다면 작년하고 거의 뭐 마지막까지 해서 이제 준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약물도 보면 마지막 날에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서서 뭐 2주 그 다음에 심하면 한 달, 두 달, 석 달 이전에도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참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나왔던 기사 하나 더 해보면 이 제약바이오에서는 왜 퀀텀 점프냐, 선형적으로 리니어로 이렇게 기업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의 암젠이라든지 뭐 제네텍이라든지 뭐 길리어드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 수십 년간 뭐 수년간 돈이 들어갈 때는 기업 가치가 이제 주가를 반영하지 못하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블록버스트의 약물에 이제 진행하게 되면 선형적인 어떤 기업 가치 변화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점프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도가 높은 게 성공만 하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나스닥에서도 이제 올해 들어서 허가받은 약물 일정들을 보게 되면 10배 이상 올라갔던 약물들이 전체 대비해서 한 뭐 20% 30% 정도는 진짜 뭐 지금 허가받은 올해 중에 허가받은 약물들 내용들 보면 주가로 보게 되면 1년 2년 사이에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한 20-30%는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퀀텀 점프가 템베거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능한 섹타임에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달에 이제 품목 허가 관련되는 부분인 게 작년에 이제 8월 21일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던 레라자 관련되는 부분은 병용 삼상 관련되는 이제 결과의 어떤 전체적인 이제 데이터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키트루다 SC 관련되는 삼상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 결과에 따라서 NDA 신청을 하니까 알테오젠 주가도 연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HLB 같은 경우에도 20일, 그러니까 20일이 굉장히 이벤트가 제약바이오에서는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스노시의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있고, 한올바이오파마의 이 바토클리믹맙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체치료제죠. 3상 결과 발표 있으니까 중량급의 어떤 종목들의 메인 이벤트가 3월달 특히나 이번 주 이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뭐 워딩 내용들 좀 더 살펴보면요,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퍼두파 일정이 20일까지다. 그래서 뭐 D-3일 정도. 그래서 언제 이제 발표가 될지 그 결과는 유튜브를 통해서 진양훈 회장이 이제 바로 알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장 빠르지 않을까. 물론 FDA 사이트에도 이제 기사가 뜹니다만 그거보다 더 빨리 아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CRL을 받고 난 다음에 타이베이 미팅을 이어서 9월달에 리서브션하고 10월달에 클래스2 받고 11월달에 비모 인스펙션관에서 NAI 받고 올해 1월 6일에 캄넬리주맙의 제실사 관련되는 부분이 완료되어서 1월 24일에 CFA 응답을 하고, 작년하고 다른 것은 추가적인 CFA가 없다는 부분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결과를 앞두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게 이제 작년하고 분명히 차이점이고, 회사의 어떤 내용들도 굉장히 차분한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을 올해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가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가장 뭐 상승의 어떤 중요한 어떤 마지노선 가격이 이 8만원 언저리 한 78,000원 요 라인에서는 안 빠져야 된다.
그게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 최저 한도로 반영되는 어떤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지난주에 떨어졌다가 이번 주 남은 일정에서도 이제 기대감을 반영한다라면 이 가격 위로는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이제 지금 어떤 펀더멘탈 부분하고 수급에서 시장의 어떤 가격하고 좀 일단 디커플링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최종일까지 며칠 남았는데 어느 정도 커버링을 하려면 양봉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가격에서 아침에 보면 78,000원에서 딱 윗꼬리가 나왔던 게 78,000이라는 가격 자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를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조금 기대감을 반영하는 주가 위치로 바뀌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양봉이 들어오면서 바로 올라갔다가 바로 이제 다시 시가까지 내려갔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75,000원 위에 올려서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장중에는 75,000원, 76,000원 사이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옷장 종가까지 뭐 본다라고 하면 거래는 많이 나올수록 그냥 좋은 거고요. 가격을 최대한 이 금요일 날에 연봉의 시가는 제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에 연봉의 시가 라인이 78,00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되면서 여기 단의 어떤 도전들을 거래를 실어서 만들어내느냐. 그럼 긍정적인 부분들은 계열사 종목들이 같이 일단 동반해서 일단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주도하는 부분들은 HLB 제약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옷장까지 이어지면서 기준봉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양봉을 옷장까지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게 가장 뭐 중요 관전 포인트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